는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 상권 이론에 해당되는 시장의 성립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중심지에 관련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지라는 건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를 주변에 공급하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이걸 중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권 내지는 시장에 관련된 성립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 상업입지 이론에 관련된 이 중심지 이론은 처음에 우리가 르시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 이 중심지 이론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다가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의 중심지 이론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 또 하나는 최소 요구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제과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든 빵이 주변에다가 팔려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럴 때 이 빵이 팔려가는 거리를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재화나 서비스가 최대한 어디까지 팔려갈 거냐, 최대한이 팔려가는 거리, 이걸 뭐라고 하자? 재화의 도달거리, 빵이 팔려가는 거리죠. 여기서 빵은요 팔려갈 때 빵 가격에다가 생산비에다가 멀리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송비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빵을 팔 수 없는 범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고,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더 이상 빵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맨 끝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맨 끝은 거기 수요량이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한번 표현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온 지문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다. 두 번째, 최소 요구치. 그러면 최소한의 수요자의 수,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제과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제과점이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출 규모가 이제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제과점의 최소한의 수요 요구 범주를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인데, 예를 들면 하나의 제과점이 있어서 한 주변에 한 800세대 정도가 있어야 제과점이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그 800세대가 사는 범주, 이걸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제 빵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는 그 제과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빵집이 유지되려고 한다면 빵이 팔려가는 거리 안에, 그 재화의 도달 거리 안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빵집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중심지의 성립 조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빵집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중심지가 존재를 한다면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골고루 빵을 나눠 먹으려고 한다면은 이상적인 중심지는 육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벌집 모양이 되어야 서로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 빵을 나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육각형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중심지 모양인데 여기서 고차, 저차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고차의 재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많아야 이제 가게가 유지되는 재화를 고차의 재화. 왜 그러냐면 어떤 물건은 사는데 가끔 사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TV 같은 것들은요, 한번 사고 다음에 살 때까지 구매 주기가 길고 구매 빈도가 적죠. 쉽게 생각하면 가끔 사는 물건이니까 이런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바로 이런 재화를 고차의 재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최소 요구치가 많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은 자주 사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도 되죠. 자주 산다는 것은 구매 빈도가 적고 구매 빈도는 많겠죠. 구매 주기는 짧겠죠. 자주 사는 물건이니까 예를 들면 제과점 같은 거죠. 이거는 사람이 적어도 제과점이 유지되겠죠. 바로 이런 재화를 저차의 재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많아야 되는 것은 고차, 최소 요구치가 적어도 되는 것은 저차 이렇게 이해하시고 만약에 고차와 저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시청과 동사무소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청이 있으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가는요 시청보다는 사람이 적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차의 중심지는 시청, 저차의 중심지는 동사무소. 그러면 시청과 시청 사이 거리는 멀겠고 시청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사이 거리는 가깝겠고 동사무소의 숫자는 많겠죠. 이렇게 고차, 저차가 있는데 이 고차의 중심지가 저차의 중심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걸 포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의 크기가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 것이 중심지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심지 이론 그러면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중심지는 주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이다. 누가 했느냐?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했다. 어떻게 설명했느냐? 물건이 팔려가는 거리, 재화의 도달거리, 그 다음에 사람 수, 최소 요구치. 그래서 그 중심지가 존재하려면은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적인 모양은 서로 경쟁하면서 겹치지 않으면서 골고루 나눠 가지려면은 육각형의 모양이 있어야 되겠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 고차, 사람이 적어도 되는 건 저차, 동사무소는 저차고 시청은 고차다. 그러면서 고차와 저차가 이게 포섭을 통해서 중심성의 크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 것이 중심지 이론입니다.